자, 9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댓글입니다. 오늘 댓글 컨텐츠 많이 가죠. 지금 딱히 뭔가 이제 여러분 사연 보낸 게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찍어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자, 이 댓글은 영상 제목 길을 널린 게 벤츠인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많나요? 라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분이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주변에 벤츠, 저희 동네에 벤츠 많이 보여요. 근데 야, 주변에 벤츠 많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 많나 보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 저 벤츠 이제 통장 상태라든지 채무 상태 보면 놀랄 것이다. 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 많다. 아마 벤츠 중에 차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 벤츠 소유주 중에 상당수는 카푸어일 것이다. 이번 달 월세 내기도 벅찰 것이다. 저분들 원룸 우체통 한번 보면 캐피탈 고지서, 체납 고지서 쌓여 있을 것이다. 예. 차만 가지고 잘 산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벤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벌고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사실 요즘에 보면 생각해봐, 여러분. 나이가 20대인데 벤츠 살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20대가? 맞잖아, 여러분. 취업하기도 힘들고 월급도 밥봉인데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야외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선생님 월급 박봉이잖아요. 물론 호봉수가 오르면 좀 괜찮아지겠지만 박봉이에요, 선생님도. 박봉인데 내가 선생님 합격했다고 임용고시 붙었다고 벤치 클래스 뽑을 수 있습니까? 뽑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분도 진짜 라면 먹어야 됩니다. 급식하고 라면 먹어야 돼. 한 3, 4년 동안은. 예. 뭐, 결혼하려고 뭐 결혼장 다 포기해야 됩니다. 진짜 집에 가서 육개장 사면 먹어야 돼요. 저분, 우리 야외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리고 뭐 맞잖아, 여러분. 근데 돈이 없어도 외제차를 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돈이 없어도. 예. 경차도 생각보다 돈 많이 나가잖아요. 야외선이 안 그렇습니까? 경차도 돈 많이 나가요. 경차도. 경차 요즘 비싸요, 여러분. 경차 요즘에 1,000만 원 넘게 합니다. 중고도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경차도. 모닝 같은 거 옵션 달면 1,400까지 가요. 예. 옛날에 그 만만한 경차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경차가 경제적이긴 하죠. 다른 차에 비해서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에 잘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뭐 취업시장 안 좋죠? 공무원 들어가기 점점 빡세지죠? 양질의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받은 사람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잖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과거에는 잘 벌었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잘 번다고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래 돈을 잘 벌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벤치 모르는 사람들 중에 훨씬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겉으로만 봐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겉으로 문제가 없으면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아니거든요. 오히려 겉으로 멀쩡하기 때문에 속은 더 썩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겉이 왜 멀쩡하면 의심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 우리 나이 때 이 정도 차 끌려면 빚 지고 차를 끌어야 되는데. 그럼 뭐겠어요? 빚 잔뜩 지고 카푸어지 타는 거예요. 미래는 그냥 던져버린 거죠. 자동차인데. 근데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세계 GDP 10위에서 12위권, 개인 자산 세계 10위에서 15위권, 전 세계 195개국에서 이 정도면 정말 잘 사는 나라인데. 굉장히 포퓰리즘 같은 생각 아닙니까, 이거? 그럼 왜 본인은 못 살아요? 이 댓글 다신 분이네. 이분 보니까 좀, 이 댓글 말고도 그 전에 댓글 내용 보니까 약간 좀, 현실적으로 안 좋은 댓글 많이 달았구만. 그럼 본인은 왜 못 사는 거야? 아니, 여러분. 랭킹이 높으면 다 잘 사는 거예요? 뭐, GDP 랭킹이 높으면, 그 나라 국민이
다 잘 사는 겁니다. 설마 국민들 평균적으로 잘 사냐 못 사냐를 GDP 랭킹으로 결론 짓는 건 아니겠죠? 그럼 진짜 무식한 겁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이 랭킹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참. 랭킹이 높다고 다 골고루 다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가 골고루 다 안 돌아가잖아요. 필리핀 VF가 심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단점이 그거죠.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세계 최대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GDP 랭킹 1등. 국가가 어딥니까? 미국이잖아. 근데 미국이 뭡니까? 미국이 급빈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야, 이분 좀 국뽕 심하시네요. 예,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이분 좀 과다 복용하신 것 같아요. 아니, GDP 랭킹이 높으면 잘 사는 거야? 왜 본인은 왜 그래요? 본인은, 현실은. 그러면 GDP 랭킹 높으니 우리 힘들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되겠네. 저분 논리라면, 우리나라 잘 사니까, 랭킹 높아 잘 사니까. 불만 없이 살아야겠네요. 이 랭킹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 게 많아요. 랭킹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이건 정말 무식한 발상이에요. 랭킹이 높으면 다 문제 없는 거야? 잘 사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랭킹 높다고 우리나라 영토나 빌딩이 다 내 게 아니잖아. 우리 건 몇 개 되지도 않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랭킹이 높은 나라에 내 집 마련 못 해가지고, 하우스포를 자청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 국민이 내 집 마련이 꿈인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나라 찾아보면 있겠지만,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랭킹이 높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산재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랭킹이 없다고 있잖아요. 랭킹이 높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커버 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랭킹 뒤에 가려진 경제적 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는 빚이 너무 많아요. 나라 빚. 개인 빚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생각해봐. 벤츠 아까 얘기했을 때 카푸 얘기했습니까? 그걸 자기 돈으로 샀으면 문제가 안 되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고 자기 능력대로 몰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이스님 얘기한 대로 잘 사는 편에 속하려면요. 사치를 줄여야 됩니다. 사치를 줄이고 좀 남들과 비교 안 하고 수준에 맞춰가 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못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냐면 남들이 가지고 나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벤츠 보면 나도 벤츠를 몰아야 돼. 내가 집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쥐어짜내서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망한 한이 있더라도 몰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남들 중에 몇 명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들 아파트 살면 나도 아파트 살아야 돼. 왜냐하면 약간 좀 전제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빚이 너무 많아요. 국가 빚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가 뭔가 나라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기에 위기. 다른 나라 걱정할 게 아닙니다. 랭킹이 높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뭔가 거대한 다이나미트가 있어, 이 빚이라는.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네. 우리나라 나라빚이 지금 한번 검색해 볼게요. 1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 선진국 35개국 중에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한국.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한국입니다. 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나라 빚이 1100조 원. 이 빚의 상당수가 가계부채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부채. 여러분 집에서 은행에 내야 되는 대출빚.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문제야, 개인이. 나라 빚도 좀 빚 있는데 개인 빚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과연 벤츠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빚이 없을까요? 이 랭킹이야, 솔직히 난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랭킹이야. 랭킹 높아서 뭐 밥 줍니까? 그리고 랭킹 올라간 것도 있고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랭킹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가 이제 그 코로나 때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거야. 다른 나라한테 내려가고. 근데 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같은 나라들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부터 심각했잖아.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좀 많이 아니긴 하지만. 아니, 랭킹 높다고 해서 다 해결돼요? 이 가계부채 다 해결됩니까? 해결 못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된 사람이 벤치 몰고, 어? 집까지 뭐가 문제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당 못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은행 금리 올라가면 감당 못한 사람은 더 늘어나요, 이제. 은행 금리 점점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고, 돈 나올 것은, 별로 없고,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벤치 몸 사람들이 그런 거 뒤 바라보고 몰았을까요? 그 카포들이 그거 생각하고 몰았을까? 전혀 생각 안 하고 몰았습니다. 전혀. 그냥 우에 되겠지란 마인드로. 어떻게 버티면 되겠지. 근데 이거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뉴스를 통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금리 또 올린대요, 여러분.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단계 계속 갑니다, 앞으로. 이걸로 겁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월급쟁이가 돈 넣을 때 월급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잖아, 이게. 금리가 오르면. 다 올라가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 기름값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 침수차 때문에 보험료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도.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이번에 강남에서 침수차가 외제차가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출이 심하니까 공통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대요. 내가 침수한 것도 아닌데 그 핑계를 잡아가지고 각종 보험료 올라가고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행 금리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빚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 이자가 올라가는 게 이자.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빚도 이자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서 금리 올라가면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이게 자산하고 그 GDP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진짜. 겉으로 랭킹 높으면 잘 사는 나라예요? 겉으로 그냥 멀쩡하면 다 괜찮은가요? 어? 겉으로 멀쩡한 척 하는 나라가 IMF 때문에 얼마나 바닥칠 수 있는지를 못 봤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번 IMF를 뭔가 집중적으로 뭔가 경험했다거나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되는 분 같아요. 예. 지금도 경제위기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올 수 있어요, 이게. 특히 젊은 친구들은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이게. 만약에 경제가 예전에 IMF 터질 때처럼 내려앉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젊은 사람들 멘탈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 멘탈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전문가들은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못 일어난다고. 그때 20대 멘탈하고 지금 20대 멘탈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젊은 사람들 빚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 빚이 있어. 이것 자체만 해도 차이 커요. 그때 이제 IMF 때 빚은 젊은 사람들 빚보다는 이제 부모님들 빚이었죠. 예. 학자금 대출도 나중에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 젊은 친구들 개인주의 강하잖아. 자기가 손해본 거 싫어하잖아요. 희생하는 거 싫어하죠. 그 이 와중에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막 도와라 하면 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걸 하지? 나라 해준 것도 없는데. 대한민국이 뭐가 이쁘다고. 바로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댓글 적으신 분들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정상은 아니에요. 예. 랭킹이 높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인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잘 사는 건지. 오히려 잘 사는 분들이 걱정을 해요. 잘 사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다니까. 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제 방송에 와가지고 붕어 형, 나라 돌아가는 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서민들 다 자빠질 것 같은데 걱정 많이 되네요. 정작 없는 사람들 태평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서민들 뒤가 없다고. 한번 자빠지면 대비 안 돼 있으면 그냥 추락한다고. 제기 못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뭔가 안전 불감증입니까? 뭔가 앞만 보고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무모합니다. 댓글 적으시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빚 감당 못해가지고 다시 IMF 시대로 돌아간다면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겨낼 만한 깜이 되는 사람인지, 대책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 경제 망하잖아요. 일단 랭킹 다 필요도 없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 나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짐이 보이는데 랭킹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산다. 그리고 댓글 적으시면 이제 국뽕 영상 좀 그만 좀 보시고 메타인지 좀 하세요. 예. 이거 말고도 본인 적은 댓글 많이 봤습니다. 현실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자폭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가진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가진 거 없는 분들이 대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 뭐 피해 보기도 전에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캐피탈로 차 뽑고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 길가에 뭐 외제차 많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그냥 예,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